여러분들과 함께 뉴스를 보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불주댕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는 거 굉장히 어려우시죠? 뭐 어떤 걸 봐야 될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해도 잘 안 되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은 문현진 불주댕이를 통해서 온갖 뉴스를 쉽게 편하게 재밌게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공식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너무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은 총재 중에 한 분이 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안 한단 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주춤만 하느냐, 그리고 금리 인상을 진짜로 안 하고, 뭐 이렇게 금리 인하도 안 하고, 뭐 진짜 이렇게 어정쩡하게 가느냐라는 건데, 이제 6월에 금리 인하를 못 박아버렸습니다. 어디서 못 박았느냐? 다음 뉴스를 보시면 유럽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가장 먼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고 해서 6월에 이제 인하를 하겠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금리 인하를 먼저 서두르지 않을까, 가장 먼저 이렇게 서두르지 않을까라는 건데,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어떤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오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것보다는 영향력은 조금 낮겠죠. 아무래도 유로화를 많이 쓰긴 하지만 유럽에서 많이 쓰는 거지 더 동쪽이라던가 이렇게 동양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많이 쓰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안 할 것이다 하고 있고, 유럽은 할 거다 하고 있으니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가. 그리고 제가 뉴스에 넣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인상을 나서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나오게 될지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수많은 경제 석학들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거를 갖다가 뭐 감히 예측을 하고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고 의견 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증시가 나오는지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를 같이 한번 지켜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2차전지 쪽 투자하신 분들 많을 텐데, S&P에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죠.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들이 지금 투자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공격적으로 이때까지 너무 확대해 왔기 때문에 재무도 별로고 뭔가 전반적으로 좀 별로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얘들에 대한 어떤 신용 등급을 좀 깎아야 되겠다라는 건데, 사실 신용 등급이라기보다는 이제 투자 전망에서 투자 매력도를 좀 부정적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쪽에 투자하신 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조금 안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2차전지 반등의 기미는 좀 있는데요. 언제 반등이 나가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2차전지 물려 계시는 분들에게 있어가지고는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또 안 좋은 내용이 하나가 있는 게, 중국이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전력 관련주들 막 고압전선이라던가 뭐 신재생에너지라던가 이런 전선 관련주들 막 급등 나오고 했잖아요. 전기 관련주들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도 지금은 전력 수급이 좀 비상이 걸렸대요. 무더위가 찾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에어컨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쓰곤 있지만, 사실 이제 전기차 충전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나 전력 수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기차도 어쨌든 전기를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 전기를 어디서 수급할 건데? 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국민들을 전기차 사게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전기가 없네? 이런 느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휘발유차가 뜰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과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물론 이걸로 인해 가지고 2차전지라던가 전기차 관련주들은 조금 이렇게 부진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또 반대쪽에서는 전기 관련주들이 급등 나왔으니 사실은 뭐 공평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는 2차전지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내용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단기 반등 때 탈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차전지 물려 계시는 분들이 뭐 물론 2차전지에 대해서 네가 뭘 아냐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이거는 싼 가격이 아니고 멀리 본다면 아직까지도 훨훨 날아갈 종목들이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반등 나오고 밑으로 좀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최대한 저는 되도록이면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는 것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합니다. 은행 쪽에서 나오고 있는 신용카드 대출 연체가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신용카드로 인해서 대출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연체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카드값을 땡겨 쓴다 하잖아요. 카드깡, 카드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땡겨 쓴다라는 건데, 이제 카드를 땡겨 쓰는 사람들, 여러분들 카드값을 땡겨 써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카드론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카드론 쓰는 사람들은요, 진짜 여기저기 돈 빌릴 데가 없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 값이라도 이제 메꿔야 되겠다. 또 지금 당장 내야 되는 것들 좀 메꿔야 되겠다 해서 카드 값을 이렇게 카드론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돈이라는 게 밑빠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잖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대출이 이렇게 연쇄가 되어가지고 발생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연쇄가 돼서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리 메우려고 해도 메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언발에 오줌 누기 격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연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대출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못 갚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부채가 취약해져 있다, 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과 산업에 대한 내용들에만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겠지만, 경제의 기반이 되는 것은 역시나 신용과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채와 신용들이 어떻게 터져나갈 것인가,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가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연체율이 올해 들어와가지고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돈 빌려주고 돈을 못 받는 건데,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게 된다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겼고 기업들도 은행에다 돈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맡겨놓은 돈들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은행에 돈 맡겨놨는데 그게 부도가 나면서 돈 자금줄이 막히게 된다면은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될 것이고,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되면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러면 채권자들이라든가 돈을 받는 입장에서 갑자기 소송 걸을 수도 있고, 그러면 갑자기 거래 정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연체율이 안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요즘 기업들이 적자나는 기업들도 되게 많고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내 종목은 그런 종목인가 아닌가를 한 번쯤 좀 체크를 곰곰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산업에 대한 이야기, 금리에 대한 이야기,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정말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한다, 안 한다, 산업이 이게 좋다, 아니다, 안 좋다, 신용 등급 이거 신용이라든가 이런 거 연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 그래도 관리 잘 될 거야. 굉장히 찬반이 갈리고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은 약간 혼란 속에 있는 증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격하게 투자를 하거나 과감한 투자보다는 약간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시기여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조심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나면 역시나 과감한 투자를 할 만한 기회가 또 오겠죠. 그러니까 해야 할 때는 제대로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조금 빠져나오는 스타일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계속해서 현금화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는 현금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화를 하려고 해도 그게 당장 지금 이번 달부터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려있는데 어떻게 당장 현금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면서 그 점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많이 되셨다면은 역시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댓글도 도움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주댕이 시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도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항상 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